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게 오늘 나온 게 있습니다. 차기 민주당 당대표 인물 선호도 조사인데 일단은 전국민 1000명 기준으로 했던 이건 뭐 정당 지지나 이런 것들 없이 일반 국민 1000명 상대로 했던 내용을 보면 김민석 총리가 26%, 정청래 전 대표가 19%, 송영길 의원이 13% 나왔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의견 유보가 현재 41%라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서 보면 김민석 45, 정청래 24, 송영길 15, 의견 유보도 15까지만 나와요. 요거는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봤을 때 오히려 김민석 총리가 더 올라가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1인 1투표제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1인 1투표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아요. 1인 1투표는 사실상 인기투표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인기투표를 해보면 지금 민주당 계열 정치인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지지율이.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당권에 3명이 나왔는데 이 중에 2명은 대통령과 문제가 없어 보이고 1명은 뭔가 대통령과 맞서는 형국이 돼요. 예.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은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는 조건으로는 최소한 2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저간판으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민주당 당원들 이 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여태까지 투표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노무현 경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바람이 민주당의 바람이 부는 경선들 보면 어쨌든 호남의 선택이에요. 예.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나머지 2명은 지금 기스가 안 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르면 한 번 기스가 났다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 호남이 시끄러워졌네. 호남이 어렵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도 지고 경기도 많이 지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갖게 된 이미지라고요. 근데 이거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이제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정면으로 거슬리는 것 같은 그런 평가에 난 동의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로 보이니까 상당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요새 유행하는 코어 지지층이 떠난다라는 말을 저는 완전 허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갤럽 조사에서도 나오는데 광주 전남에서의 지지율은 압도적이에요. 거의 80% 나와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코어는 어디입니까? 광주 전남과 서울 수도권의 4050이에요. 서울 수도권의 4050의 지지율도 압도적이에요. 예. 그럼 코어는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떠난 겁니까? 2030이 떠나고 60 이후의 세대들이 좀 떠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성 지지층이 당연히 흩어진 거죠.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1인 1투표제 민주당 코어 뭐 이렇게 연결되는 선에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집권 1년 차에 민주당 당원들이 야 대통령 뒷받침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앞서는 거지. 뭐 빅스피커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거를 흔들거나 엎을 수 있는 판 자체가 아니고 그게 계속 숫자로 증명이 되는 거죠.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게 지금 뭐 유튜버들이 나가서 떠든다고 그런 말에 일희일비할 그런 당원들도 아니겠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2028년도 즉 지금으로부터 2년 후에 총선이란 예. 말이에요. 그 총선을 어떠한 사람이 얼굴로 치를 것인가. 그 총선을 그 사람 얼굴로 치렀을 때 과연 지금처럼 여당이 다수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이 누구하고 뭐 저 합의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지금 대통령과 뭐 합의 맞는 사람이든 안 맞는 사람이든 대표가 된다고 해서 당장 무슨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벌어질 것은 2028년도에 의석에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될 것인가 하고 실제 그 사람의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 네. 만약에 그때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바로 사실 레임덕이 저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미루어서 짐작해가지고 지금부터 당대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 이게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고 당대표 선거가 다가올수록 저는 정말로 그 부분을 많은 당원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그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하고 그냥 뭐 잘 합을 맞추지 않고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얼굴 총선 치렀을 때 국민의힘이 정말 좀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많은 한 표라도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수당인데도 지금 우리가 법안 통과율 자체가 20몇 %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효능감을 가졌던 이 의회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정권이 승리하는 것 또 대통령이 지금 일하는 데서도 우리가 발목을 잡는 그런 방해 세력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해서 만약에 정말로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을 지키는 쪽으로 저는 투표를 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전라도 쪽에 계신 분들의 권리당원 수가 40%가 넘는다고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분들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분들도 결론적으로는 이 형태가 어떻게 지속이 돼야지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정책이 그래도 유연하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걸 생각할 테니까 지금 이런 거 가지고서 개인적인 호호를 따져가지고 생각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하나만 더 얘기하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개혁 방향에서 중요한 상징물이죠. 예. 중요한 상징물이 그게 지금 한국 사회 뭐 거의 문재인 정부 때부터 거의 5년 이상 10년 가까이 끌어온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무너지고 이재명이 당선됨으로써 기관으로서의 검찰, 그 다음에 제도로서의 검사 이런 것들이 형해화된 거잖아요. 그거를 민주당 지지자들 받아들였다고요. 나머진 제도의 운영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의 운영을 갖고 마치 한 3년 전 슬로건처럼 이거를 지금 되돌아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보안 수사권이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연착륙시키는데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는 카드라고 봐요. 네. 예를 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이 집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대통령이 이거를 정치 슬로건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 그거를 정치 슬로건화 했다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운 거고 그 정치 슬로건화 한 거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어쨌든 유연한 수를 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청 대표는 거기가 급소라고 보고 계속 거기만 찌르는데 유연한 수를 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 사실 이제 걷어들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제 말하자면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서면 저는 이 숫자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뭐 우리 노영희 변호사 말씀 중에 지금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8월 17일입니다만 이 8월 17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2028년 총선을 보고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당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이 부분을 이제 좀 뒤에 놓고 보자면 당권 경쟁은 앞서도 뭐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3명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흐린 눈하고 이렇게 매지가이 보듯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요. 유시민 작가의 최근 행보를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김원준 씨가 지나간 다스베이더 녹화를 마쳤다 그랬고 방송이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시중에 떠돌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자신감이 너무 과잉이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드는 당대표를 지지하면 안 된다. 등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은 저도 못했습니다만 실제 이런 발언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파문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유시민 작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노력하고 공헌한 바 되게 많지만 지금 마치 기싸움하는 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현재 이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수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분의 말이 물론 당연히 맞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귀 기울여야 될 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그 유시민 이라고 하는 분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다고 치면
본인이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현재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좀 따져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스텝을 좀 천천히 하시던가 조금만 더 마음을 좀 따덕따덕할 수 있는 말로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점점 서로 간에 골이 깊어지게 되고 점점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거 매우 옳지 않아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화가 많이 나 있다, 조금 억울해하고 있다, 좀 도끼가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망하는 건 우리다. 예. 저는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8년도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지게 되면 끝장인데,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사실은 여소대가 바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어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설설설 살아나는 거 좀 보십시오.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내분 때문이라는 게 사람들의 지금 중론이에요. 그리고 제가 봐도 너무 지겹고 싫고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게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랑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그래.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누가 더 많느냐? 중도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편이 뭐 누구네, 니네 편이 누구네, 이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2028년도에 결국 그 표를 좌지우지할 사람 누군가,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중도에 신경을 많이 쓰는가,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당이 되고 싶지 않고 뭔가 좀 퍼져나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르는 정당이 되고 싶어 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봐요. 장미 변호사 뭐 깊은 생각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말씀을 듣는데 저희가 이제 코아 지지층 얘기가 나왔던 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 때문에 그래요. 그때 호남이 2자릿수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왜 눈길을 돌릴까? 제가 갤럽 조사는 그 지역별로는 못 봤습니다. 예. 어쨌든 그랬고 50대가 많이 빠졌어요. 이건 민주당 지지층이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당 내홍 때문이라고 중론이에요. 당 내홍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우리 내부에 있었던 것인가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뭐 방송을 같이 하기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면 너무 격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이럴 필요가 있나? 이게 왜 내부적으로 이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판단은 존중하되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발언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유시민 전 장관은 그런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레드팀 역할을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 분들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를 던진 것으로 그냥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방만 잘하고 일방만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고, 네. 같이 이제 좀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고, 저는 전당대회가 대단히 뜨겁다는 인상을 받는데, 제가 오늘도 민주당 출입 기자들 하는 얘기가, 검찰 너무너무 그 문제의식, 저만 해도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이 검찰에 죽을 때까지 정말 평생 한두 번 갈까 말까 거의 안 가는 분들이 많고, 그게 너무 낯설고 한데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여당이 보여주면 이건 뭐야, 민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거시경제 지표는 좋다고 하지만 물가는 오르고 취직은 안 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의제를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 전당대회에서 여러 당권 주자분들 계시는데 거기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이 방송이 아직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시중에 이런 이야기를 유시민 작가가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 녹화했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막 미루어 짐작해가지고 네. 그분의 말을 해석하고 미리 예측하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 영향력 때문인 거잖아요. 뜨거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 뜨겁고 영향력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영향력을 본인이 이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지지하는 혹은 순박한 이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뭔가 조금 어른으로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자꾸 화를 부추기고 자꾸 싸움을 일으키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오해하지 않을 만한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방송을 보고 네. 그렇죠. 나온 이후에 다시 어떤 발언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작가가 비경 활동을 재개하고 한다라고 하면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진영을 위해서 어용지식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형용 모순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향한 발언들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거에 비하면 차갑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왜 문재인과 이재명을 다른 온도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줘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납득을 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이 촉발된 게 저는 뭐 몇 주째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세 가지 아닙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선거를 정청래 대표와 예를 들면 지금 정청래 대표의 대표 있던 지도부와 대통령이 결국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를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를 정청래 대표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이거 나보고 책임지라는 거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말한 책임은 정치로서의 책임, 윤리로서의 책임을 얘기한 건데 이거를 결국엔 나한테 책임 물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런 이제 상황들이 촉발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어준 씨는 비교적 지금 방송에서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격보다는 노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민주진보연합으로 갈 거야. 민주진보연합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코어야. 여기가 무너지면 우리는 못도 이게 근거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랑 유시민 작가는 그 얘기조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는 그리고 계속 이제 말하자면 이게 쳇바퀴처럼 도는데 유심 작가가 뭐 저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유시민 작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설명이 필요하다. 네, 그 설명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은 민주당에 뭐가 속상한 게 많은가요? 왜 이렇게 어떤 점이 가장 비판점이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제가 걸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하는 데를 갈 일이 있었고 근데 그 자리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 같은 건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추정하기로는 일단 이제 뭐 이재명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통 지지층에 대한 어떤 서운함 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데 그 정도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당원들도 계시는 건 사실이니까 아마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가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 부분을 합리적이고 정무적으로 지금 처리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만나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유연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한 번 정리를 했어요. 본인이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 보안수사권 관련된 입장. 근데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물러났어요. 이 과정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를 비판하기도 해요. 지금 실제로는 보안수사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구도로 보면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받아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만나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1년의 흐름들의 구심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다른 정책 사안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서 지금 얘기는 지금 이런 상황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저께도 정청래 대표가 또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약속 없이 만나면서 이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이게 배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왜 연락도 없이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갖고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맥락으로 읽히는 발언이나 메시지가 나와 버리면 지금 이 갈등과 논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왜 존재했던 거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이거가 존재하는 건가가 되게 횡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유시민 작가의 방송도 이틀 전에 녹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이틀 사이에 어떤 다이나믹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보안수사권 관련된 정리도 있었고 근데 오늘 이제 방송에 나가면 굉장히 말하자면 상황에 안 맞는 궁색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수위만 이렇게 높고 그러면 인상적으로 뭐만 남습니까?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뭐 이것만 남아요. 그럼 왜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느냐 이 생각은 들어요. 진행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직 방송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방송 나온 이후에 공개된 발언이 실질적으로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지금은 어디까지나 시중에 도는 이야기가 이렇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 노장관이 얘기를 해주신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치열한 이 타이밍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노선 경쟁을 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것이 아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맹목적인 당권만을 향한 경쟁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출혈이고 어떤 발전성이 있겠느냐라는 비판들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찬을 한다 그러는데 그날을 또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땐 그 대통령 표현처럼 원수처럼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통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메시지겠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아니 근데 나와서 그것이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떤 행동, 어떤 터치 하나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말들이 또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이제 분출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만나겠다. 그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아우르겠다는 지금 노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어떤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쪽 패널이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만 만나냐? 전임 대통령 다 만나야지.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전임 대통령 지금 깜빡이시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접견을 가야 되는데. 예. 그치 적견자 가서 만나라 이건데. 그럼 만납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자꾸 그냥 막 억지 쓰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은 얘기했지만 결국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총리도 뭐 자기 마음 사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다들 입장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뻔히 알아요.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서는 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들 이제 그럼 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끝을 내야지. 그거 가지고 왜 또 그랬니? 너 마지못해 하는 거지.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지. 너 자꾸 거짓말쟁이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게다가 대통령이 지금 여기다가 플러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서로 이렇게 원수대듯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그래 또 뒤에 딴 얘기가 있을까요? 왜 저 사람은 안 만나요? 왜 이것밖에 안 해? 뭐 하자는 거지 제가. 자,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까지 보고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